쉽고 빠르게 핵심만을 담은 2부 수업 끝. 시리쌤과 함께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민족의 순환. 일제강점기.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일본은 중국을 침략하고 우리나라에서 강제로 전쟁 물자를 빼앗아갔습니다. 서람도 예외가 아니었지요. 일본군이 침략 전쟁을 일으킨 이후 일본군과 일본 정부에 의해 전쟁터에 강제 동원되어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위안부를 표기할 때 범죄의 주체가 일본군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역사적 용어임을 강조해 위안부에 작은 따옴표를 붙여 사용합니다. 일본군들은 한창 꽃피울 소녀들의 삶을 짓밟았습니다. 매일 폭력에 시달리거나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광복 이후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후유증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피해 입은 삶을 숨긴 채 살았습니다. 주위의 시선과 관심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세상에 처음 알렸습니다. 할머니의 공개 증언은 다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후 할머니들의 활동으로 피해 사실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공개 증언 이후 1992년 1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1992년 2월 정부의 피해 신고 접수와 조사가 시작되었고 1993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평화 시위, 수요 집회. 일본 군성 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전기 수요 시위는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전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시작되어 매주 수요일 낮 12시 정각에 주한 일본 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열립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알려내고 피해자와 시민들이 연대하는 장소,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공간, 여성인권과 평화를 외치는 장, 국경을 넘어선 연대의 장으로 확대되어 열리고 있습니다. 수요 집회를 통해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7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화비, 평화의 소녀상. 평화비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여 이와 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고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전시 성폭력이 중단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만든 조형물로 평화의 소녀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평화비에 담긴 뜻을 살펴보면 소녀의 왼쪽 어깨에 앉은 새 한 마리는 돌아가신 할머니와 우리를 연결해주는 새로 평화를 상징합니다. 소녀의 거칠게 잘린 머리카락은 부모와 고향과 강제로 떨어진 소녀를 나타냅니다. 소녀의 꽉 쥔 두 손은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없는 일본 정부에 대한 분노와 우리의 다짐을 나타냅니다. 발꿈치가 들린 맨발은 고향에 돌아와도 몸과 마음이 편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빈 의자는 먼저 돌아가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이분들에게 공감하는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조각의 모습은 소녀의 형상인데 소녀의 그림자는 할머니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지금 현재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잊지 않고 행동하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는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전쟁이 사라지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지키려고 노력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세상이라고요. 위안부 기림의 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억하기 위해 위안부 기림의 날이 2018년부터 정부 지정 국가 기념일 8월 14일로 지정되어 지켜지고 있습니다. 8월 14일인 이유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생존자 중 최초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교실에서 함께 이 활동을 해볼까요? 잊지 않고 행동하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께 힘이 되는 말을 써봅시다. 그리고 평화비를 방문하여 함께 추모 활동을 해봅시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당신을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